트럼프의 장남이자 마쿠 실세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호텔에 머물면서 재계 총수들과 그야말로 숨가쁜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자, 임지혜 변호사. 트럼프 주니어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 오늘 아침부터 엄청 북적북적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심지어 아침 9시도 안 돼서 벌써 만난 정황들이 포착됐어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 주니어 방한 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 1박 2일 동안 재계 총수들에 대한 만남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 일단 오늘 오전 8시 40분쯤에요. 이 트럼프 주니어가 머물고 있는 호텔 1층 커피숍에서 네. 이 한화가 삼형제,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저 김동원 모습이군요. 네, 예.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부사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긴 얘기는 좀 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네. 지금 트럼프 주니어와의 이른 면담을 위해서 방문한 것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호주석 대표님. 네. 트럼프 주니어 임지혜 변호사 말대로 1박 2일이면 굉장히 짧은 일정이에요. 오늘 밤 다시 돌아가는 일정 같은데 그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누구를 얼마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 이제 그래픽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CJ그룹 회장이죠. 이재현 회장 뭐 등등 그리고 이혜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등등 이제 예상되는데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고 봐요. 시해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트럼프 주니어가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못 사는 나라 부자들 한 번씩 만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다 쟁쟁한 기업인들, 글로벌 기업인들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계 경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인들이죠. 트럼프 주니어 입장에서도 만났을 때 이익이 되고 앞으로를 미래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온 것이고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이고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한 20명에 가까운 재계 인사들이 뭐 사실상 번호표를 뽑듯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이 포착된 게 아까 임지혜 변호사 설명대로 하나그룹 삼형제 뿐이에요. 그러니까 보안이 엄청 굉장히 철저했나 봐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의 장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미국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의전이라든지 경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항에서도 앞으로 갈 듯 하다가 옆으로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한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20분씩 만약에 면담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봐도 저희가 세보니까 이게 1시간에 한 못해도 3명씩은 만나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속도면은 뭐 사실 기억에 좀 잘 남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트럼프 주니어한테 이렇게까지 눈도장을 좀 찍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다 이제 아는 대로 지금 이제 세계 질서는 트럼프 발이잖아요. 트럼프 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문법을 다 뒤엎는 그 일들을 하고 있고 그런 정책들 통상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이제 거기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생존의 한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된 것이고 또 트럼프가는 이 패밀리 비즈니스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굉장히 끈끈하고 가족끼리 역할 분담을 하고 거기서 많은 이제 권력들이 행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럼프 주니어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이제 파워맨이고 그렇다면 이제 그 관계를 뚫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세 협상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이걸 앞두고 어쨌든 인맥을 좀 쌓아야 되는 차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런데 일기 때 이방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트럼프 주니어는 별다른 직함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백악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흔히 공식적인 석상에 참석을 한다거나 비즈니스 미팅을 가면은 인사를 나누면서 명함 내밉니다. 이 명함을 통해서 본인을 소개하고 내 직함을 밝히는 건데 지금 트럼프 주니어는요 공식적인 직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맡고 있는 어떤 공식적인 역할이나 어떤 부서의 수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명함이 필요 없다. 이 트럼프 주니어, 이 트럼프의 장남이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어떤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직함이 없다 뿐이지 지금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실세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왜 마가,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구호에서도 지금 이 트럼프 주니어의 역할이 가장 컸다,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함은 없지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J.D. 벤슨 상원 의원을 부통령으로 강력하게 추천한 사람도 이 트럼프 주니어란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필 부대변인, 네. 이 트럼프 행정부를 사실 요즘 움직이는 게 네. 돈이다 이런 얘기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 이 트럼프 주니어도 재계 인사들을 다 만나긴 했지만 혹시 네. 나중에 또 다른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계 회장들이 만났을 때 이런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난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주니어가 벤처 투자 기업 1789 캐피털에 합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비즈니스 비전 2025라는 순회 홍보 행사에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의 개인 비즈니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가 간의 어떤 비즈니스 얘기를 하다가 도중에 본인의 개인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내가 나름의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했다가 도움을 줬는데 도움도 받지 못하고 공수표만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해야 된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결국 이 재계 인사와의 면담 내용을 철저하게 또 비밀로 붙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관세 전쟁의 시한폭탄이 여전한 상황 속에서요. 트럼프 주니어와 그럼 재계 인사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했던 건 누구였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When a would-be assassin tried to kill my father, I believe we saw the hand of God in action. YJ, to all of the sponsors of Build Up Korea, thank you for having the courage.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안이 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가 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로 또 알려진 게 저 트럼프 주니어가 오자마자 첫날 밤에 정 회장 자택에서 저녁도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친분이 있나 봐요. 그렇죠. 사실상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제 방한 일정도 정용진 회장의 적극적인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귀국한 직후에도 이 정용진 회장의 자택으로 이동해서 같이 식사를 즐겼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들의 관계 굉장히 친밀해 보입니다. 2015년도에 한 행사장에서 만나서 서로 이름을 알고 이제 인사를 나눴다고 하고요. 한 5년 정도 전부터 긴밀한 관계로서 좀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종교가 같고요. 사업가 마인드, 말이 좀 잘 통하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나이는 사실상 정용진 회장이 68년생이고 트럼프 주니어가 77년생, 그러니까 형인 거죠. 그렇네요. 정용진 회장이 이제 형인 상계인데 서로 브라더, 친근하게 브로라고 부를 정도, 그리고 YJ 이렇게 애칭을 부른다고도 하는데 그만큼 좀 가까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정용진 회장이 이 트럼프 취임식에서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 특히 이제 실내에서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적은 인원만 함께할 수 있었는데 정용진 회장 부부는 이 실내에서 진행되는 행사에도 참여를 할 만큼 좀 각별한 사이임이 좀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트럼프 주니어가 저희에게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공항에서 살짝 내릴 때 비행기에서 내리는 저 장면 빼고는 아직까지 포착된 게 없더라고요. 공개석상의 모습을 안 드러낸 건데 그야말로 007 작전을 방불케 했다면서요. 그렇죠. 비행기에서 내리는 저 모습 정도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뒤로 매는 가방에 검은색 모자를 쓰고 좀 편안한 차림으로 입국하는 모습까지만 보였는데 그 이후의 동선은 좀 철저히 비공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많은 취재진들이 이 공항에 모였습니다. 근데 공항 정문에 이 롤스로이스 차량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 이 차량을 타고 이동할 것 같다. 많은 인원들이 몰려 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보안상의 이유나 안전상의 그런 의식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옆문으로 빠져나가서 다른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정용진 회장의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관세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관세 부분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언론의 노출을 좀 피한다라는 예측도 가능한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좀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철저하게 그 동선이 좀 비공개에 붙여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또 이렇게 핵심만 살펴봤습니다.